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84페이지죠. 184페이지 펴놓으시고 아까 배운 거 문제를 또 풀어보겠습니다. 핵심 꼭 출제상지문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택의 과세입순이 법령이 정하는 계산식에 따른 과세입순 상한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 주택 과세입순은 과세입순 상한액으로 한다. 자, 단순 암기식 문제인데 지금 이건 하나, 둘, 셋 X입니다. 뭐 틀렸습니까, 여러분? 자, 주택의 과세입순이요. 주택 과세입순이 과세입순이 법령이 정하는 계산식에 따른 과세입순 상한액보다 뭐 할 때? 큰 경우지. 적은 경우가 아니라 큰 경우에 그 해당 주택 과세입순은 과세입순 상한액을 요걸 못 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입순은 과세입순 상한액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시험에서 바꾸면 토지의 과세입순이 또는 건축물의 과세입순이 법령이 정하는 계산식에 따른 과세입순 상한액보다 큰 경우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의 이 과세입순은 과세입순 상한액으로 한다. 그래서 주택을 뭐로 바꾼다고요? 주택을 이걸 갖다가 이제 토지 건축물을 바꾸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하셨고. 자, 우리 재산세 세율로 바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재산세는 이제 과세표준 결정됐으니까 곱하기 세율인데, 재산세 세율 구조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다정됩니다. 그래서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정되는데,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과표가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적용되는데,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하냐. 그래서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정된다. 그럴 때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이렇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비례세율, 누진세율이 다정되는데, 지자체상은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을 보세요, 여러분들.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재산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방세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지자체상의 표준세율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재산세 다 그렇죠?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합니다. 근데 시험에 지금 몇 번 나온 것이 이때 가감 조정한 세율은 언제까지만 적용한다?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해당 연도만. 그런데 이거 해당 연도만 적용하는 건데, 근데 시험에서 이걸 갖다가 가감 조정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는 건데 어떻게 나왔냐? 제가 이거 최근에도 34회도 나오고 계속 그 전에도 몇 번씩 나왔는데, 제가 이거 출제된 거 히스토리를 계속 얘기해 드렸습니다. 처음에요, 그냥 재산세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거만 있었고, 그 다음에 단서 규정이 없었다가 예전에 단서 규정이 신설됐을 때 제가 그랬어요. 이거 시험에 나오면 그의 개정세법으로 시험에 나오면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다음 연도에 한해서 적용한다. 땡. 3년간 적용한다. 땡. 이렇게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해 시험에 나왔던 게 가감 조정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땡이죠? 당연히 맞춰야죠,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얘기해 주는데. 이 히스토리를 제가 이래서 가감 조정한 세율은 이렇게 5년간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나왔다고 제가 출제 히스토리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시험에 또 중간에 나왔던 것이 가감 조정한 세율은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적용한다. 땡이죠? 이 히스토리를 또 계속 얘기를 했는데 34회 시험에 정답 질문 나온 게 또 역시 가감 조정한 세율은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적용한다. X입니다. 3년간 아니고 어떻게? 해당 연도만. 그해 조정 필요성 때문에 적용한 거니까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그해 재정수, 아시안게임을, 올림픽을 유치했다거나 재가 발생했다거나 이래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표준세율 50%에서 가감 조정하고 가감 조정한 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것도 바꿔서 나왔는데 또 틀리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우리 본격적으로 재산세 세율 암기는, 제가 재산세 세율 본격적인 암기는 심화 과정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암기할 수 있도록. 오늘은 용어를 좀 살짝 알고 좀 갈게요, 여러분들.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얘가 비례세율 대상이냐 누진세율 대상이냐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먼저요, 분리대상 토지는 비례세율이 적용돼요. 비례세율. 그래서 분리상 토지는 비례세율 적용됩니다. 비례세율이라는 건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과세표준 금액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게 비례세율이잖아요. 농지다 그러면
농지다. 그러면 재산세에서 농지를 부여한다. 1억짜리든 5억짜리든 10억짜리든 세율이 그냥 007%로 똑같아요. 그래서 1억짜리든 5억짜리든 10억짜리든 뭐 똑같아요. 007. 그래서 비례세율입니다. 그래서 분리상토지는 비례세율인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외워요. 007%는 우리 007빵 게임 있잖아요. 007 빵 쏘면 약속이 으악 이거잖아요. 007 빵이 쏘니까 4보다 죽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007%는 이게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하는 007%고 빵 2%는 이제 공장 뭐 등이 있어요. 염전, 터미널 용토 등등이 있는데 오늘은 신경 쓰지 마시고 공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그다음에 4%는 살성산 토지요. 그래가지고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고급오락장, 골프장 용토죠. 고급오락장이나 골프장 토지는 이런 것들은 살성산은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4%예요. 어떤 수강생분이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4% 세율을 정하는 것은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그 죽을 쌉니까? 그렇습니다. 4%. 살성산은 4% 고일분리입니다. 그래서 분리상토지 나중에 외우는데 007 빵이 4 비례세요. 그래서 007% 농지, 목장, 예외적이면 빵 2% 공장, 염전 하면서 외웁니다. 4%는 살성산 토지고. 자, 오늘 용어 설명 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분리상토지는 비례세율이고 종합합산상 토지는 누진세율이 정도예요. 이렇게 소유자별로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해가지고 나대지 잡종지 같은 이런 것들, 무건축물협속 토지 이런 것들 종합은 종합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해가지고 0.2, 0.5 나중에 이제 제가 외우는 대로 외우는데 0.2, 0.5 최저 0.2에서 최고 0.5%까지 0.2, 0.5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정도입니다. 그래서 종합합산상 토지는 종루, 누진세율이고 별도 합산상 토지는 상가토지 같은 것들이잖아요. 상가토지 같은 것들은 소유자별 역시 같은 유형끼리 별도끼리 합산해가지고 0.204 3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일단은 세율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얘가 비례세율 대상인지 누진세율 대상인지 시험에서 다음 중 초과 누진세율 대상인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었는데 자 토지 중에서는 종합과 별도 합산상 토지가 종류별로가 누진세율 대상입니다. 그래서 토지 세율은 재산세 토지 세율 구조는 어떻게 외우냐면 우리가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분비는 종류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렇게 외웁니다. 여러분 제아의 종소리 들으러 이제 별로 제 종소리 들으러 종각에 나가잖아요. 자 12월 31일 날 자 예전에 제가 그 2000년 저 새천년 맞이한다 그래가지고 광화문에서 막 축제 대대적으로 열렸는데 새천년을 맞이하는데 집에서 있을 수는 없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광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새해를 축하해 새천년을 맞이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엄청난 인파 속에서 제일 큰 게 뭐냐면 추위 일단 좀 엄청 추웠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화장실을 가려고 가면은 줄이 한 50m쯤 막 서 있어요, 막 줄이. 그래가지고 야 진짜 엄청 고생했거든요. 사람들 인파 속에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나가요. 저는 그냥 TV로 보지. 아이고. 자 근데 분비는 종류에 갔더니보다 별로였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늘은 안 외우셔도 돼요. 이렇게 용어만 한번 봅니다. 그래서 토지는 세율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다 같이요. 분비는 종류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렇게 해서 분비, 종류, 별로. 그래서 자 초과 누진세율 대상인 것을 골라라 그러면 종류별로 종합합산과 별도 합산상 토지가 누진세율 대상입니다. 그런데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게 뭐냐? 용어 설명 한번 드려보려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합합산상 토지는 제가 아까 종류였잖아요. 종합합산상 토지는 종류. 자, 누진세율인데 얘는 0.2, 0.5, 0.2에서 자, 0.2에서 0.5%까지 0.205 과표유관 몇 단계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3단계로, 3단계 초과누수율. 과표유관 3단계 초과누수율인데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게 뭔지 용어 설명 한번 드리려고요. 누진세율이니까 보세요. 과세표준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5천이야, 5천 초과 1억 원이야, 1억 초과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0.2, 0.3, 0.5 세율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누진세율이에요. 그래서 누진세율이니까 과표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게 뭐냐? 누진세율은 누진세율인데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과표 구간을 초과할 때마다 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누진세율을 정하는 게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과세 표준 금액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5천 초과 1억 원이야. 여기에 해당되죠?
6천이라고 하면 과세품 금액이 시가총액에다가 공정시장가를 곱한 그 70% 곱한 과세표준이 6천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만 원 플러스 10만 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5천만 원 곱하기 0.2하면 10만 원이에요. 여기다가 5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0.3% 세율을 정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자 6천이라고 했을 때 5천만 원 초과 금액이 얼마예요? 1천만 원.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 금액이 6천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 두 번째 과표관에 해당되잖아요. 그럴 때 자 10만 원 플러스 5천만 원 초과 금액이 얼마예요? 1천만 원. 1천만 원에 0.3이니까 5천 초과 금액에 대해서 0.3% 세율을 정하니까 얼마예요? 3만 원. 예? 이거 3만 원이잖아요. 6천일 때는 1천만 원에 3만 원. 그러니까 합치니까 산출세가 얼마가 돼? 13만 원. 이런 식으로요. 자, 만약에 1억 1천이라고 할게요. 그럼 세 번째 과표관이죠. 그럼 25만 원 플러스 1억 원 초과 금액이 얼마예요? 1억 1천이라고 했을 때 과세표준이 1억 1천이라고 하면 1억 원 초과 금액이 얼마냐고요? 1천만 원. 1천만 원에 0.5 그 초과되는 1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누진세율 0.5%. 1천만 원에 0.5%니까 5만 원이죠. 그러니까 합치니까 산출세가 얼마가 돼? 3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초과누진세율이에요. 자, 하나의 과표관을 초과할 때마다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누진세율을 정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초과누진세율입니다. 용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그냥 그게 초과누진세율이라는 말을 하나의 과표관을 초과할 때마다 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누진세율을 정하는 게 초과누진세율인데 그냥 우리는 시험에서는 결론만 알면 돼요. 종합합산상수지는보다 종루, 누진세율 정되는데 세율은 나중에 최저와 최고 세율을 외워두면 좋거든요. 0.2, 0.5, 0.2, 0.5. 그래서 최저 0.2에서 최고 0.5%까지 0.2, 0.5. 과표관 몇 단계? 3단계, 3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된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외워요 우리가. 그래서 과세표준 금액이 5천만 원이 할 때 0.2% 이런 식으로 해서 초과 1억 원 초과하면 0.5, 0.2, 0.5, 3단계 초과누진세율 이런 식으로. 오늘은 초과누진세율이 뭔지 용어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별도 합산상 토지도 별로인데 자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상가 토지 같은 것들 자 얘는 0.2, 0.4 0.2에서 자 0.2에서 2억 원이야 과세표준 2억 원이나 0.2 그래서 0.2에서 0.4%까지 0.2, 0.4 3단계 총합세율 0.2, 0.4 3단계 총합세율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과표관을 초과할 때마다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오늘 요것만 알고 가고 외우는 건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다 우리가 외울 수 안 외우고는 못 배겨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물어볼 거니까. 그래서 종합은 0.2, 0.5 별도는 0.2, 0.4 3단계 총합세율이고 자 그다음에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어요.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시험에서 건축물 일반 건축물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1천분의 2부터 1천분의 4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된다. 초과누진세율 땡입니다. 얘는 비례세율 적용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일반 건축물은 0.25% 비례세율이고 특별시, 광역시, 일반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라든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그래서 줄여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은 0.5%요. 그 다음에 살성자산 건축물, 골프장 내 건축물이나 고불학장 건축물 살성자산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몇 프로? 4%.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 제가 외울 때 여기다 뭐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젊은 엄마 애들 이름 부르는 거를 외워요. 025, 05 125 세우 안 오면 주거 비례세율 이렇게 해서 외우거든요. 오늘은 여러분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다는 거 한번 보고 눈여겨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이것도 시험에 최근에 두어 번 나왔습니다. 이거. 자, 그다음에 주택은 최저 0.1에서 최고 0.4%까지 0.1, 0.4 과표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인데 0.1, 0.4 4단계 초과누진세율인데 주택은요. 여러분 보세요. 주택은 0.1, 0.4 4단계 초과누진세율인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이하 주택은 세율이 더 낮아요. 일반적인 주택은 다주택은 0.1, 0.4 4단계 초과누진세율인데 1세대 1주택인데 시가총액 9억 원, 공시가격 9억 원이야 1세대 주택은 0.05에서 0.35%까지 이렇게 4단계 초과누진세율 세율이 더 낮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채의 주택이 있더라도 주택분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동일한 시군 구간할 구역 내 두 채의 주택이 있더라도 각각 계산하는 것이 소유자별 합산해서 계산한다면 틀려요. 이거는 인세하면서 물세하면서 이미 설명드렸어요. 주택분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여러 채 주택이 있더라도 소유자별 합산하 X고 주택 가격에 따라 0.1,
영사 4단계 초과운수율이고, 자, 별장이나 고급택도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운수율 적용합니다. 그래서 별장이나 고급택이라 해서 재산세에서 뭐 높은 세율 적용한다면 틀려요. 일반 주택과 똑같이 과세합니다. 그래서 다음 심화 과정에서는 정교하게 세율을 외울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택은 초과운수율 적용되는구나, 주택도 초과운수율이고, 이렇게 1세대 1주택자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은 세율을 더 깎아주는구나, 여러 채 주택이 될 때는 주택별로 각각 계산하는 것이 소유자 합산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별장과 고급택이라는 것도 일반 주택과 똑같이 과세한다더라, 이 정도 한번 보고 갑니다. 세율은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다 외우시려고 안 하셔도 돼요. 다 도와드립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역시 주택은 과세 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주택부는 0.1% 세율 적용되고, 3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0.4%까지 과표간 4단계로 초과운수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주택은. 자,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한번 봅니다.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요.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합산한 과세 표준액에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구분한 과세 표준액에, 건물과 토지 구분한 과세 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한다면 틀려요. 이렇게 해서 옳은 지문으로도 몇 번 나왔고 바꿔서도 나왔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주택이 있습니다. 자, 주택이 있는데, 자, 이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요. 주택 소유자 각, 토지 소유자, 이게 소유자가 달라요. 아까 우리가 납세무자 누가 되냐 이거 했었는데, 주택에 대해서 건물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분 재산세 계산할 때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요, 주택 건물과 토지를 자 합산한 과세 표준액에 하나로 합친, 항상 주택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건물과 토지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택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2인 이상인 공동 소유자라도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 합산한 자 과세 표준 금액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해당되는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서 주택 세율 0104 과표 크게 맞는 세율 0104 4단계 초과운수율 적용해가지고 세액 계산합니다. 자, 근데 시험에서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자 주택의 건물과 토지 구분한 과세 표준액에 구분한 과세 표준과 과세 표준액에 각각 건물은 건물, 토지는 토지 각각의 세율을 정한다면 틀려. 건물과 토지 구분한이 아니라 뭐 합산한 과세 표준액에 주택세를 정합니다. 그래서 나온 세액에 대해서 아까 배운 게 이때 누가 납세문제가 되냐? 주택의 건물과 토지 면적 비율 아니고 뭐 시가 표준액을 각각 구해. 그래서 시가 표준액을 구해가지고 시가 표준액 비율이 6대 4의 비율이다. 그러면 이 나온 세액의 60%는 토지 소유자 의리, 40%는 주택 소유자 갑이 납세무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지 이거 면적 비율 X라고 했습니다. 면적 비율로 나눠 계산한다면 틀리고 면적 비율 X고요. 자, 그래서 이거 시험에서 바꿀 만한 거 바꿨다는 것은 싹 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꾸면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 그럴 때도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 표준액이지 주택의 건물과 토지 구분한 X입니다. 구분한 과세 표준액에 건물은 건물, 토지는 토지 세율을 정한다면 틀리고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 표준액에 주택 세율을 정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실래요? 갑이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동일한 C군구 관할구역 내에서요 주택이 두 채가 있습니다. 자, 두 채기 A주택, B주택.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는 A주택과 B주택 가격을 합산한 과세 표준액에 세율 정합니까? 아닙니다. 주택이 여러 채 있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주택별로 각각이요. A주택은 A주택, B주택은 B주택 각각 계산합니다. 소유자로 합산 그러면 틀리고 물세니까 각각 개별 과세요. 근데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요거는 어떻게 하고 합산하고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합산해서 주택분 재산세를 계산하고 토지 소유자가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은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 표준액에 세율 정하고 여러 채 주택이 있을 때는 주택별로요. 요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다시요. 동일한 시군관할구역 내 주택이 두 채가 이상이 있더라도 세금 계산할 때 주택분산세는 각각 계산합니다. 따로따로 주택별로 소유적으로 합산 X고. 근데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하고요.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거 항상 개념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표준액의 초과손실을 정하는 것이 구분한 과세표준액이 이름 틀려요. 주택,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거나 2인 이상 공동소유하더라도. 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는 비례세율 적용됩니다. 선박 항공기는 0.3% 비례세율이에요. 근데 고급 선박이라는 게 제일 높아요. 고급 선박이라는 것은 시가순액 3억 원을 초과하는 이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인데, 고급 선박 취득세도 중과시하는데 재산세에서도 고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고급 선박은 5%. 나머지 일반 선박인 항공기는 0.3%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최근에 이것도 알고 있는지 물어봤었고요. 고급 선박은 5%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초과투징세율이 뭔지 용어 익히시고, 재산세는 지자체의 표준세율이 50% 범위에서 가감 적용할 수 있는데, 이 가감 적용한 세율은 언제까지 적용한다? 가감 적용한 세율은 언제까지 적용해? 해당 연도에만 적용합니다. 그해 해당 연도만. 그의 조정 필요성 때문에 적용한 거니까, 재해가 발생했거나 재정 수요 때문에 발생한 거니까 해당 연도만 적용하는 것이지, 다음 연도에 한해서 땡, 3년간 땡, 5년간 적용한다 땡. 아셨죠? 자, 요거. 그리고 그냥 대상 종류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쭉 한번 그냥 오늘은 살펴보고 갑니다.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러면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요, 교재는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 세율은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재산세 세율 구조는 자,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자,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고, 지자체상은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게 인정되면 조례가 정부에 따라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 여기 중요한 거, 다만 가감한 세율은 언제까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합니다. 해당 연도 그의 조정 필요성 때문에 적용한 거니까 해당 연도만 적용하는 것이지 3년간 적용한다, 5년간 적용한다 땡입니다. 자, 그리고 지자체 통합에 관한 것은 5년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는 거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토지 우리 세율 구조는 오늘은 용어 설명, 나중에 암기는 이제 다 분리상 토지금융 007 방위사 비례세율 막 외우는데, 오늘은 됐습니다. 용어 설명 드렸고 됐습니다. 초과손실이 뭔지 설명 드렸고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여러분 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무자가 수약은 해당 지자체 광역구역 안에 소지하는 주택을 주택분산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택별로 0104 4당의 초과손실을 적용하는데, 주택별이지 이거 소유자별 합산 X라고 그랬습니다. 주택별로 적용하는 것이 각각 소유자별 합산 X입니다. 동일한 시군구나 구역 내 여러 채 주택이 있을 때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세율 적용한다면 틀립니다. 아니고 주택별로 각각이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세율 암기는 오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1세대 1주택자 공시가 9억 원 이하 1세대주택은 세율이 더 낮아요. 낮은 세율 적용하는데, 오늘은 그냥 참고적으로 봅니다. 1세대 1주택자 보형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이렇게 더 일반 주택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005에서 035%까지.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자,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초과손실을 적용합니다. 포인트 여기요. 자, 여기 포인트.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 어떻게 한다? 합산한 과세표준액이지 건물과 토지 구분 계산한 과세표준액이 이름 틀려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놓습니다.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바꾸면 여길 바꿉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항상 자, 어떻게 한다, 여러분? 그 주택과 부속 토지 가액을 어떻게 한다? 통합해서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주택세를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고급택이나 별장이라는 것도 재산세에서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손실을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박항공기는 비례세를 적용하는데, 고급 선박이라는 게 재산세에서 세율이 최고 높아요. 나중에 제가 다 재산세 세율들을 정리해 드릴 건데, 고급 선박이 1,000분의 55%로 최고 높습니다. 고급 선박. 자, 얘가 5%로 제일 높다. 자, 나머지 선박항공기는 그냥 비례세율 적용됩니다. 선박항공기 세율은 비례세율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비례세율 적용한다. 자, 중과세율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재산세는 몇몇 세율과 몇몇 용어와 함께 이렇게 몇몇 내용만 좀 아시면 되고,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디테일한 암기는 심화과정에서 제가 다 도와드립니다. 암기는 걱정할 필요 없다. 세상에 쓸데없는 걱정이 세법 걱정이다. 암기는 다 도와드립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는 게 뭔지 살짝 용어만 좀 설명을 드리고 가려고요. 자, 몇 페이지냐면 여러분요, 교재 188페이지 4번에 보니까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는 게 남아있죠. 여기 어떤 건 용어 설명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들.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는 거 용어만 설명드리고 그냥 지나갈 거예요. 오늘 자세한 내용이 시험에 한 번도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자세한 내용이 나온 적 없고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요, 제가 용어 설명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길 보세요, 여러분들.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는 게 뭐냐, 2010년도까지 재산세라는 세금이 있었고요, 지금도 있지만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이 있었어요. 옛날에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 부과했던 세금인데 비슷비슷한 세금들을 통폐합시켰어요, 2011년도부터. 그래서 종전에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통합을 시켰는데 종전에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이 재산세랑 통합되면서 들어온 게 도시지역분입니다. 도시지역분. 그래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재산세를 얘기하는데 종전에 도시계획세가 통합되면서 들어온 거다. 그래서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 부과했던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민들을 위해서 쓰려고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부과된 세금이라, 얘는 도시지역 내, 도시지역 중, 즉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했던 세금입니다. 예. 당연하죠, 여러분. 도시민들 위해서 쓰려고 걷는 세금인데 도시지역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걷어가지고 도시민들을 써. 그럼 도시지역 바깥에 있는 사람은 뭐가 돼 도대체? 세금만 내고 혜택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당연히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 부과했던 세금이라 얘는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을 부여할 때 부과됐던 세금입니다. 선박항공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도시지역에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지금 종전에 도시계획세가 들어온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자, 보세요. 어떤 재산세를 내고 있냐면, 자, 지금까지 배운 재산세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구한 재산세 산출세액에다가요, 여기다가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이요, 시가순액에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해서 구하는 과세 표준에다가 0.14% 도시지역분 세율을, 자, 도시지역분 세율은 0.14% 세율이거든요.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이 도시지역분 세액을, 자, 여러분 보세요. 합한 금액을 여러분들이 재산세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시는 재산세는요, 지금 거기서 날라와서 지금 도시지역에 주택 갖고 계신 분들, 여러분이 납부하신 재산세는 순수하게 재산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재산세만 내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0.14%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도시지역분세액을 합한 금액을 재산세액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도시지역분이라는 게 종전에 도시계획세가 통합되면서 들어온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딱 알면 돼요.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됐고, 도시지역분이라는 게 뭔지 설명드렸고요. 됐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핵심 콕 줄치의 상징은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여러분? 네, 풀어보겠습니다. 지자체장은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적용한다.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34에도 정답으로 나오고, 하나, 둘, 셋. 그렇지, 목소리 큰데 좋습니다. 해당 연도만 적용하는 것이지 다음 연도에 한해서 3년간 5년간 땡입니다. 그의 조정 필요성 때문에 적용한 거니까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자, 다시 문제입니다. 국내 주택 두 채, 다가구택 아닙니다. 국내 주택 두 채 및 상가 건물 한 채를 보유하는 고자인 개인 갑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조금 응용된 건데 뭐 그냥 별것도 아닌데, 다시 하나, 둘, 셋. 자, 또 답이 엇갈렸네, 여러분. 자, 맞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택이 지금 몇 채라고요? 두 채예요. 자, 상가 건물 한 채하고요. 그러면 개인 갑에 대한 재산세는, 자,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택별로. 주택이 두 채니까 각각 주택별로 표준세를 정한다. 맞잖아요. 주택은 주택별로 각각. 자,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분들. 기출지문입니다.
자, 재산세 비과세인데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 이거 오늘 비과세 살짝 맛보기만. 이번 순환에서는 뭐 비과세는 자세히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민세나 재산세나 전체 내용은 보지 않고 앞부분만 살짝 보고 있죠. 자세한 것은 나중에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비과세라는 것은 과세에서 아예 제외하는 건데, 재산세 비과세는 시험 문제가 얘는 자 보세요. 독립한 문제로도 잘 나와요. 독립한 문제로도 잘 나오고 종합 문제 속에서는 단골로 나오고, 그래서 항상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금방 이번 시간에 스트레칭 했나요? 안 했어요? 그럼 해야지. 자, 고개를 드시고 목 운동부터.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인강 수강생 여러분들도 따라 하시고.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좋습니다. 어깨 돌리시고. 자, 이어서 보시면 재산세 비과세,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오늘은 맛보기로 살짝 보고 갑니다. 국가 등이 소유한 재산, 당근이지 여러분들. 국가, 지자체, 조합, 주한 국제기구, 외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하지 않는다. 당근이죠?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비과세고, 국가나 지자체가 명의로 등록을 받을 때 등록세 비과세고, 보유할 때 재산세 당연근 비과세입니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어느 해당할 때는 재산세가 부과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에 어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재산세를 부과한다. 어떤 경우냐? 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의 과세는 외국 정부 재산, 국가 간의 상호주의 적용되니까 당근이죠. 우리 정부기관 재산의 비과세 지문,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대사관부지나 문화관부지 같은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재산세를 부과를 해요. 일본 정부가. 그럼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일본 정부 재산에 우리도 부과하고, 우리 정부기관 재산에 비과세 해줘. 그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재산 우리도 비과세 해주고, 당근이지, 여러분. 또 국가, 지자체, 조합과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냥 매매가 아니고 연부 매매 체결하고, 매수계약자가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그러면 공부상으로는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적으로 권리변동 됐다고 봐서 재산세 부과하는데, 누가 납세의무자 된다고 아까 배웠어요? 매수계약자. 사용권 무상으로 받은 자. 국가, 지자체, 조합과 연부 매매 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누가 납세의무자냐? 매수계약자. 사용권 무상으로 받은 자. 매수계약자 납세의무자라고 그랬잖아요. 공부상으로는 국가 등의 연부금 다 치르기 전까지 국가 등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권리변동은 됐다고 봐서 매수계약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비과세한다고 바꿉니다. 주의하고.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재산 봅니다. 국가,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정확히 얘기하면 국가, 지자체가요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는 재산이 비과세입니다.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서 입증되는 경우 포함해서 하여튼 무상 사용할 때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내 빌딩이나 토지를 국가나 지자체가 1년 이상을 공짜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고맙긴 한데 재산세는 좀 내셔야죠. 이러면 되겠습니까? 염려도 없이. 무상 사용할 때 비과세입니다. 근데 다음의 경우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당근이죠, 여러분들. 국가 자체가요 내 빌딩이나 토지를 임대료 내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제 빌딩이나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하겠죠? 무상 사용할 때가 비과세, 유료로 사용하면 과세입니다.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유상무상 불문하고가 아니라 무상 사용할 때만 비과세지, 유료로 사용하면 과세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2번이 시험에 2번 나왔는데,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예요. 여기 어떤 거 잘 보세요. 자, 이게 이제 또 시험에 나왔는데, 이번에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 빌딩이나 토지를 매수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국가 자체예요. 국가 자체가 내 빌딩이나 토지를 지금 매수하려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취득하기 전에 미리 국가 자체가 제 빌딩이나 토지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요. 그럼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니까 뭐예요? 유료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도. 자,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서 유료로 사용하는 것을 봐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두 번이나 남았어요. 국가 등과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아닙니다. 부과합니다. 그러면은 이 조문이 신설이 됐을 때, 이게 나중에 추가된 건데, 그럼 제가 금방 얘기한 대로 이걸 좀 풀어놓지. 입법
요 조문을 만들면서 입법 취지에는 제가 얘기한 거를 조금 쭉 풀어놨어요. 왜 과세하는지에 대해서 이걸 좀 풀어놨는데 그걸 갖다가 좀 압축해서 조문을 만들어 놓지. 이렇게 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국민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말은 국가 자체가 내 빌딩이나 토지를 매수하려고 매매 계약 체결했는데 취득하기 전에 이제 등기나 잔금 치르기 전에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을 해. 국가 자체가 계약하고 나서 그럴 때는 매매 대금의 사용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서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합니다. 그 말을 좀 풀어놓지 말이야. 법조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자 재산세 비과세 되는데 다만 무상사용할 때가 비과세, 유료로 사용하면 과세하고 이런 경우도 유료로 사용하는 것을 봐서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것. 좋습니다.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지자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하나, 둘, 셋, X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의 금방 했죠.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자 매매 대금의 사용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서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거.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좋습니다. 납세 절차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금방 보셨고 나중에 비과세는 자세히 볼 거니까 용도분에 의한 비과세 그래서 나중에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 비과세되는 6개 지목. 여러분 지적법에 좀 배우고 오시면 제가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 비과세는 6개 지목. 도로와 전체방 국고 유지 묘지 하면서 외웁니다. 다 설명 자세히 드릴게요. 자, 오늘은 비과세는 이 정도 하고 갑니다. 납세 절차가 이제 넘어가서 어디냐면 교재 19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납세 절차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옵니다. 건너뛰는 애도 있지만 거의 매년 그냥 종합문제나 독립화 문제나 무조건 나옵니다. 그냥. 그래서 35에도 나오고 34에도 나오고 무조건 나옵니다. 납세 절차 별표 3개 하셨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이 보유세다 보니까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합니다. 그죠? 이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문자는 누가 되는지 과세 표준 등등이요. 또 심지어는 아까 물납하는 부동산의 가격 평가 세금을 재산세는 부동산으로 물납하는데 그럴 때 그 가격 평가 이런 것들 다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세 기준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판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정기분에 대한 이 납기 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이 표, 요거 정기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 이 표도 이런 것도 매년 9월 달이 됐는데 이 납기도 모른다? 자, 이것도 못 외우고 있다? 이런 분들은 자, 2025년 9월 달이 됐는데 재산세 정기분에 대한 납기도 헷갈리는데 이런 사람은 시험장 갈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이고 공부를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건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 정기분에 대한 납기는 대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건축물, 선박, 항공기 얘네들은 납기 언제라고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는 납기가 정기분 납기가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해서 부가징수됩니다. 주택분은요, 보세요. 2번 나눠 징수합니다. 이게 어디 상가 갖고 있고 선박 항공기 갖고 있고 땅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부자들이니까 한 번에 징수하는데 주택은 서민들과 관계돼 있어가지고 2번 나눠 징수합니다.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할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번 나눠 징수합니다. 주택분은요. 여러분 매년 해마다 9월 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군구청으로 항의 전화가 막 온답니다. 아니 우리 집 내 분명히 여름에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데 여름에 분명히 내 재산세 냈는데 우리 집 왜 또 고지서를 또 보냈냐고 하면서 막 항의한답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 선생님 댁이 올해 1년에 내실 세금 중에서 그때 7월 달에 절반 내신 거고요. 그 고지서를 자세히 보면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을 이번에 9월 달에 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막 성질내면서 항의한답니다. 우리 집은 귀찮으니까 다음부터 한 번에 보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배운 수험생분들은 이걸 아니까 이걸 혼동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해하지 않을 것 같은데 꼭 해마다 있죠. 전체 수강생으로 다 따지면요. 한두 번씩 꼭 찾아옵니다. 매년 9월 달에 교수실을 놓고 합니다. 예,
뭐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들어요. 자, 이것 좀 드세요. 뭘 이런 걸. 자, 저희 교수님, 여기 좀 봐주세요. 제가요, 분명히 여름에 세금을 냈거든요. 근데 이게 고지서가 또 왔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딱 봤더니 주택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욕만 다 가지로 얻어먹고 갑니다. 아니, 주택분 2번이나 징수한다니까, 여러분. 자, 근데 다만, 해당 연대 부가징수할세액이요, 주택분이요, 20만 원 이하예요. 근데 얼마 안 되는데 2번 만들어서 고지서 보내고 그러면 서로 불편하니까 20만 원 이하일 땐 조례가 정부에 따라서 납기를 언제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 해안다니고 할 수 있답니다. 이거 지금 시험에 최근에 지금 계속 나왔습니다. 33, 34 계속 나오는데, 자, 보세요. 주택분산세 해당되는 부가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조례가 정부했던 앞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2번이나 나왔습니다. 9월 달 아니고 언제 한꺼번에 부가징수한다고요? 7월 달이에요. 근데 9월 달로 바꿔서 나왔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토지분 재산세 해당 연대 부가징수할세액이 17만 원인 경우 조례가 정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왜 틀렸습니까? 자, 그렇지. 제가 뭐라고 했냐면 토지라고 그랬잖아요. 토지분은 20만 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언제요? 9월 16일,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택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주택분만 2번 하나 징수하고 20만 원 이할 때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하는 거고. 아셨죠? 그래서 이걸 또 9월 달로 바꿔서 지금 2번 나왔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수시분이요. 지자체장은 과세상의 누락 위법 착오 등으로 인해서 임의부관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부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바꾸면 할 수 있다를 할 수 없다로 바꾼다고 했는데 이거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없다로 바꿔서 나왔네요. 이번에 35회 때도. 자, 그래서 수시로 부가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납세지요. 우리가 지방세는 납세지가 그 부동산 소재지라고 그랬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록하고 보유할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토지 소재지, 건축물 소재지, 주택 소재지입니다. 자,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아닙니다. 각각의 토지 소재지지. 예? 자, 그랬더니 어떤 수강생분이 옛날에 실제 있었던 일이, 어떤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제가 가는데 저보고, 교수님, 제가 지방에 땅이 있는데요, 저희 집으로 재산세 거기서 오던 거려? 그러면서 제가 수강생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어떤 오름에 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주소지는 서울인데 제주특별자치도 어떤 오름에 땅이 있어. 그러면은 물론 오름을 개인이 소유하는지는 불문으로 하고, 자, 그건 변론으로 하고, 어떻게 오름에 땅이 있어요.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무원이 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를 계산해서 고지서를 들고 와가지고 그 땅 위에다가 고지서 던져놓고 갑니까? 그 사람 주소지가 서울이니까 서울로 고지서를 보내준 것 뿐이지, 세금 내면 어디로 갑니까? 제주도로 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라는 거, 주소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징수 방법,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그죠, 여러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보통 징수. 그래서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OX요.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맞습니다. 거기서 날랑호시통에 버리고 그냥 여보, 아빠 그냥 하면서 내가 계산하겠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으로, 여기 포인트입니다, 구분한 납세 고지서. 자, 과세협정과 세액을 기재해서, 여러분 재산세 고지서 만들 때요, 토지 고지서 따로, 건축물 고지서 따로, 주택 고지서 따로, 선박, 항공기 고지서를 따로따로 구분한 납세 고지서에 과세비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그런 거지 한 장에다가 무슨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분한 납세 고지서입니다. 합산은 아니고. 그 다음에 기재해서 늦어도 납기 시 며칠 전까지 고지서 발부한다?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재산세, 그리고 친구 누구요?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도 보통 징수하죠. 재산세 따라서.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이 세 개 세목, 보유세 3인방, 이 부가가세하는 이 보통 징수하는 세 개 세목은 전부 다 고지서 발부할 때 납기 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밟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죠. 그래야지. 납기 개시 전까지 땡, 납기 개시 10일 전까지 땡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고지서를 각각 구분한 납세 고지서에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고지서 발부한다? 5일 전까지 봅니다.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다 그렇습니다. 합산한 X입니다. 합산한 납세 고지서 그러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고지되는 세금이 있는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친구가 납기가 같을 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건축물 선박을 보유할 때 부과돼요. 재산세 많은 규정을 준용 따라가요. 예, 소방분이. 그러다 보니까 납기가 건축물 선박은 납기가 7월 16일, 10월 30일로 똑같아요. 그런데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같아요. 그런데 같은 무렵에 고지서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버리면 서로 불편하니까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여기에 재산세 얼마,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얼마, 그 다음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얼마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란히 적어서 고지합니다. 그럴 때 소방분이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고지되는 세금이지 특정자원분이나 시설분은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정자원분이나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납기 같을 때 하면서 바꿔요. 자, 소액징수 면제는 우리가 상식처럼 봤습니다. 알고 있어야 되고, 재산세 고지서 장당 세액이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주의합니다.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그래서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던 것이 재산세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다. 2,000원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다. 오, X요. X입니다. 2,000원 징수한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자, 신탁재산의 수탁자 물적 납세 의무 한번 보세요. 이번엔 종합부동산세 시험 문제 나오고 그랬는데 이걸 종합부동산은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와요. 비슷한 내용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 가산세, 체납소음비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체납소음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미치지 못할 때는 해당 신탁재산에 누가요?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가 못 내는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 바꾸면 없다고 바꾸거나 수탁자인데 위탁자로 바꾸거나. 여러분, 자, 요걸 아예 뒤바꿔서 종부세에서 나왔는데 35회 시험에. 여러분, 종합부동산은 또 나와요. 재산세나 종부세나 신탁한 재산은 누가 납세무자예요? 위탁자예요, 수탁자예요? 위탁자입니다. 그런데 위탁자가 세금을 못 내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수탁자가 자기가 신탁한 재산으로서 위탁자가 못 내는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있다, 위탁자가. 그러니까 못 내는 세금을 수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시험에서는 이걸 완전히 뒤바꿔서 위탁자를 수탁자로, 수탁자를 위탁자로 바꿔서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35회 시험 때. 신고 의무가 어떤 거냐면 이번 35회 시험에 나왔는데요. 이런 거예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때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6월 1일로부터 며칠이요? 15일 이내예요. 15일 이내에 그 소재에 관한 지자체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를 갖춰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고 사유냐? 권리 변동이나 재산 상태 변동이 있거나 그런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안 됐을 때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건데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거나 그럴 때는 사실상 소유자가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등등 이런 거. 자, 이런 신탁 재산일 수탁자가 이런 거. 이건 외우는 건 아니고 한번 보세요. 맛보기로 이번 순환에서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납세무자 할 때 이런 거 했었는데, 자, 좀 깊은 내용이 좀 한번 살짝 볼게요. 갑과 을이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그런데 매매하는데, 자, 2025년 5월 31일 날 잔금 치렀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6월 1일 과세 기준일 기준으로 항상 판단해요. 뭐든지 납세무자. 6월 1일 날은 공부상으로는 지금 소유자 갑이에요. 근데 5월 30일 잔금 치렀으니까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사람은 매수는 을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랬을 때 당연도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누구라고 배웠어요? 원칙은 누가 납세무자가 돼요? 예? 아까 원칙은 누가 납세무자예요? 갑이에요, 을이에요? 매수인. 아니, 원칙은 갑이에요, 아니에요? 6월 1일 날 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사람은
사실상 원칙은 과세인 유효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자예요. 자, 등기 안 됐어도. 그런데 전제로 깔고 있는 게 있어요.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자가 되려면요, 전제로 깔고 있는 게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기일까지 등기 안 됐을 때는요, 이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15일 이내에요. 계약서 첨부해서 시장군수한테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공부상 소유자가. 그러면 공무원이 딱 보니까 등기는 아직 안 되는데 월 30일 잔금 치렀네. 6월 1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사람 매수인 의리네.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 의리 매수인이 납세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금방 봤어요. 근데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는데 자, 과세기일까지 등기 안 됐을 때는 공무상 소유자가 과세기일부터 15일 이내 신고해 주게 돼 있는데 이 신고를 안 했어요. 자, 그래서 과세권자가 신고를 안 하니까 언제 잔금 치료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어요. 그럼 누가 납세자 한다고 아까 봤어요? 그래서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 할 수 없을 때 누가 나서 된다고 했어요? 공부상 소유자. 얘가 납세자가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해 주게 돼 있다는 거. 이렇게 이런 거. 요걸 이제 35회 시험에 물어봤는데 다음에 한번 또 보기로 하고요, 정교하게. 자, 실제는 종중재산이다. 그러면 근데 공무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공무상 소유자가 이거 실제는 종중재산이에요. 이런 거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신탁재산은 납세자가 위탁자잖아요. 그럴 때 수탁자가 이거 실제는 신탁재산이에요. 이런 거 신고해 주게 돼 있습니다. 공무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이거 지금 이런 사실상 현황이 이렇다는 것들을 신고해 주게 돼 있습니다. 과세기준으로부터 며칠? 15일 이내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신고가 없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요. 지자체장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해서 이제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과세장에 등재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신고를 안 했다 할지라도요, 가산세 등 별도의 제재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신고는 협조 의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재산세는 지자체장이 정확하게 세금 계산해서 부과 고지할 의무는 누구한테 있어요? 지자체장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고지서 날라오면 그냥 세금 내기만 하면 되는 거지, 납기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자체장이 이 모든 걸 다 파악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냥 협조 의무 같은 거 이런 거 좀 신고해달라고. 협조 의무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신고를 안 했다고 해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런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공무상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기일까지 등기 안 됐어. 공무상 소유자가 계약서 첨부해서 신고해 주게 되는데 안 했어. 그러면 자, 그래서 사실상 언제 잔금 치료 이런 걸 몰라.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누가 납세자가 돼? 공무상 소유자 지가 납세자가 돼요. 지가 부담해야 돼, 세금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셨고, 자, 좋습니다. 재산세, 과세장 등의 비치. 여러분, 지자체는요, 재산세, 과세장을 비치하고 그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그러니까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대장을 작성 기록과 비치. 그래서 재산세는 대장과세하는 조세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대장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대장을 말합니다. 해당 사항을 전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아이고, 요즘 같은 세상에 종이로 갖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거. 하여튼 재산세 과세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과세장으로 구분해서 작성한다 이런 건데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 우리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들 문제 풀기 전에 우리 이 재산세에 관해서 우리 납세 절차에 관해서 제가 교재 193페이지 한번 훑어드리고 잠시 쉬었다가요. 훑어드리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앞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